자, 오늘 오후에 문제집은 종강을 하고 다음 주 오후에는 이제 계산 문제 특강이 한 2시간 있습니다. 도시락 계속 싸우셔야죠. 자, 1번에 3번 정답입니다. 자, 2번에 2번이 정답, 3번에 5번이 정답, 4번에 2번 정답, 5번에 1번 정답, 6번에 1번 정답, 7번에 4번 정답, 8번에 4번 정답, 9번에 2번 정답, 10번에 5번 정답, 11번에 2번 정답, 12번에 2번 정답, 13번에 4번 정답, 14번에 2번 정답, 15번에 4번 정답이, 16번에 3번, 17번에 1번, 18번에 5번, 19번에 4번, 20번에 2번, 21번에 1번, 22번에 3번, 23번에 5번, 24번에 5번, 25번에 4번, 26번에 4번, 27번에 1번, 28번에 4번, 29번에 4번, 30번에 3번. (30번에) 3번. 자, 다음 주에는 이제 40문제 이제부터 앞으로 다음 주부터 매주 40문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이제 문제집 다 풀었으니까 오늘로 다음 주부터 40문제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보시면은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법률적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을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를 우리가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이 있고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에서, 유형적 측면에서는 이 기술적 우리가 측면에서의 개념, 그리고 무형적 측면에서는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념과 이 법률적 개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는 용어만 나오면은 뭐가 돼요? 복합 개념.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는 거. 요거는 뭐 이제 많이 들어보니까 이제는. 자, 2번. 작년에도 정답을 물었는데 작년에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정착물 있죠? 작년에 없다고 출제했어요. 자, 건물과 국어 등은 민법상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정착물, 국어는 일부의 정착물이 돼요. 밭에 도랑이니까. 근데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이야. 건물은 독립정착물. 1번, 2번 틀렸지만 건물이 들어가서 틀렸고, 3번 준부동산은 각각의 개별법, 예를 들면 선박등기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뭐 이런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물권 변동 시에 등기 및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죠. 그래서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우리가 동산 등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준부동산 개념을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부동산을 3번이 정답이죠. 부동산이 존재하는 일정한 곳이라는 위치로 정의할 때 부동산,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은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기술적 개념, 위치는 기술적 개념. 자, 부동산에 있어서 거기 자연은 기술적 개념이고요. 자산이 들어와야 돼.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요소, 상품 등으로서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종류 정확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토지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우리 매년 요즘 3년 연속 출제가 되고 있는 용어죠. 후보지 개념인데,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할 때는 뭘로 분류하죠?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지역으로 분류하는데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택지나 농지나 임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그래서 이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용도적 지역 상호 간에 이 전환 중에 있는 다른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해요. 그럼 임지지역의 임야를 택지로 조성한다든지 전답 등을 또 택지로 조성한다. 이럴 때는 다 무슨 개념? 후보지 개념. 후보지 개념. 하여튼 올해도 중요합니다. 후보지. 그래서 여러분 후보지, 이행지 구분 반드시 해야 돼요. 올해 시험 중요합니다. 자, 2번. 일정한 용도, 용도의 동그라미.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말하죠.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 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 학교용 부지, 하여튼 용도 뒤에 부지를 갖다 붙이시면 돼요. 택지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2번 정답이고,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어떻게 돼요? 이용실익이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법지. 그래서 3번은 법지. 법적으로 사적인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이용 실익은 없어요. 요거 반대되는 개념이 빈지. 빈지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닷가라고 하죠. 반대되는 개념은 요죠. 법적으로는 사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바닷가니까 이용 실익은 있는 토지가 빈지. 네 번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시 피난 등의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우리가 면적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공지. 자, 여러분 공지의 개념이야. 공지. 그래서 공지는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합니다. 자, 나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고 사적 부담과 공법상 규제가 없는 토지. 틀렸죠? 자, 나지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어요. 그리고 공법상 규제는 있어요. 근데 뭐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입니다. 5번 틀린 지문.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특성과 이에 따르는 파생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토지인 경우 물리적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될 수 없는가 관련이 깊다. 영속성이죠. 영속성. 자,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뭐가 된다?
소모되지 않고 마멸되지 않잖아요. 비소모적 재화. 항상 이걸 꼭 염두에 둬야 돼.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사고방식은 토지에 적용되지 않고 뭐죠?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물리적 감가상각 이론은 그리고 우리는 소모가 안 되니까 사용하여도 가치의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의 또 보존력이 우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품에 비해서 토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를 높게 하고 그리고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영속성. 1번 틀렸고,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증성. 집약적이라면 부증성이죠. 자, 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도시 토지 수요는 증가한데 택지 공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 토지의 부족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경쟁에서 집가가 오르기 때문에 건물이 고추가 되는 토지 이용의 집약화를 촉진하게 돼. 집약화면은 부증성. 자, 부동산 시장을 국지적 시장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자, 항상 국지적 시험에 우리 진짜 많이 출제하는데 이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이 부동산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부동성. 국지적 시장. 자, 국지적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우리가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역 분석의 또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도 부동성입니다. 자, 네 번째, 부동산 간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것은 개별성의 특성. 자,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죠. 자, 여러분, 부동성으로부터 우리가 파생되는 특성이잖아요. 위치는 고정되어 이동을 하지 못하는데 토지마다 지형, 지세, 지반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동질성. 그 가끔 또 우리 출제윤 중에 또 이질성이라고 내신 분도 가끔 있죠. 다 다르다. 이질성.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간의 비교가 어렵다. 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도 어려운 게 개별성의 특성. 정답은 5번인데 용도의 다양성은 부증성과 함께 최유효용을 판단, 성립의 근거가 되죠. 자, 부증성에서 어떻게 돼요? 면적은 유한하죠. 자, 부증성에 있어서 우리 면적에 유한하다. 유한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유한한 토지를 우리는 이용을 할 때는 항상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뭐를?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또 되기도 하고 또 용도에 또 뭐죠? 다양성에 의해서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제공되는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그 토지로부터 효율성 있게 이용하면서 가치를 최대로 발휘시키냐 또 최유효용의 근거가 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 부증성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에 해당하는 거.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수요의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를 찾는 건데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의 동그라미. 자, 여러분이 예상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하죠. 예상하면 지금은 어때야 돼? 현재는. 지금 현재 비싸잖아요. 지금 현재 비싸니까 싼 담 사야지. 지금 현재 비싸니까 안 사요. 그래서 현재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를 뭐 한다? 감소시켜. 수요의 감소가 돼. 하여튼 예상이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2번 보완관계 있는 재화. 자, 여러분 보완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요. 보완관계는 재화의 수요는 수요 법칙에 따라 뭔가 수요량은 증가해. 수요량은 증가니까 당연히 아파트 수요도 증가하겠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커피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뭐도 프림 수요도 증가하잖아요. 보완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총부채 상환 비율이 인하된다. 이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 60%에서 40%로 인하가 되면요. 이전보다 대출을 적게 받아요. 이전보다 대출을 적게 받으니까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가 감소해요. 자, 그래서 수요의 감소고 대출 금리가 오른다. 자, 우리가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가 오르면요. 당연히 이자 비용 부담이 또 높아지죠. 이전보다 높아지니까 뭐가 떨어져?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은 하락을 해서 또 뭐도 수요도 감소하지. 자, 대체재 5번에 보시면은 대체재죠. 자, 대체재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다. 자, 대체재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주택 수요량은 요건 증가. 요거는 뭐죠? 수요 법칙이죠. 그러면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는 어떻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수요를 감소시키겠지.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는데 이렇게 주택과 아파트 대체 관계일 때는요. 수요가 이렇게 반대로 변동해. 대체재는요. 반대로 변동하고 보완재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 보완재는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고 대체재는 이렇게 반대로 변동해. 그러니까 뭐다? 아파트 수요 감소. 정답은 2번이 정답.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내릴 때 여러분 가끔 풀다가 제일 헷갈리는 것이 대체재미거든요. 보완재. 근데 출제원은 보완재보다는 뭐를? 대체재를 정답으로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체재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작년 시험도 대체재에서 정답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임대용 부동산의 월 임대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승했다. 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수요 곡선이 지금 주어졌는데 임대료가 얼마에서?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자, 수요량은 줄어드는데 얼마에서? 110에서 90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이 점의 A점, 이 점을 B점이라 하면요. 문제는 탄력성은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라. 중간은 뭐죠? A, B의 중간. 요거죠. 중간점에서 요거 뭐죠? 평균 가격, 평균 수요량을 가지고 계산하라. 중간점. 그러니까 평균 가격, 평균 수요량인데, 자, 여러분 우리 배운 게 있어요. 수의 가격 탄력성은 자, 기준이 되는 최초의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또 기준이 되는 최초의 수요량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여기에 뭐를 100을 곱해줘야 뭐가 돼요, 원래? 100을 곱해줘야 퍼센티지 개념이죠. 근데 100, 100은 서로 약분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가. 그러면은 이 가격의 변동분 얼마 변동했어요? 4만 원 변동했고 여기는 얼마? 20제곱미터가 변동했어요. 변동분은 관련 없는데 중간점이니까 뭐가 들어온다 이게? 평균 가격, 평균 수요량이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때는 뭐가 들어와야 돼? 평균 가격이 들어와야 돼.
중간점은 평균점입니다. 여러분 중간점은 평균점. 평균 가격은 얼마죠? 지금 가격은 12만 원에 8만 원 대주면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2로 나눠주면 뭐다? 평균 가격이야. 그래서 1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10만 원. 그리고 평균 가격이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를 들어간다? 평균 수요량. 자, 평균 수요량은 얼마냐? 90과, 예? 90과 얼마를? 110을 대준 또 반 나눠주니까, 200을 반 나눠주니까 얼마죠? 100. 이 평균 수요량이 또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평균 가격은 얼마? 예? 10만 원. 가격의 변동분 4만 원. 그리고 얼마? 평균 수요량 100. 수요량의 변동분 얼마? 20. 예?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는 뭐 절대값이니까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절대값이니까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 요거 되겠죠, 이제. 얼마? 여기 400. 4에 100 곱하면 400. 내항이곱. 요거 외항이곱 200이죠. 10에 20 곱하면 200.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얼마? 0.5야. 0.5. 0.5는 1보다 작죠.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으면 뭐다? 비탄력적. 이것도 확인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0.5인데 항상 공식을 변동분이 주어지면 이 공식을 이용을 하는데 중간점일 때 중요한 건 여기 뭐가 들어오죠? 평균 가격, 평균 수요량 들어온다.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하나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생각.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공급은 늦어져요. 공급이 늦어지면 비탄력적입니다. 맨 끝에 탄력적이 아니라 공급이 늦어지니까 비탄력적. 공급이 빠르면 탄력적. 그럼 예를 들어서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르면 공급은 늦어져요, 빨라져요? 공급 주기가 빨라지잖아. 그럼 탄력적이지. 하여튼 공급이 빨라지면 탄력적. 자, 2번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수요 및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요, 수요는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요, 공급은 또 뭐다? 장기로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탄력적이 돼요. 탄력적.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대체재가 풍부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체재가 적은 상품보다 대체재가 많은 풍부한 상품일수록 이동하기가 쉽거든요. 이동이 쉬우면 탄력적이야. 탄력적은 수요 곡선이 뭐다? 완만한 형태. 탄력적은 완만한 형태. 완만한. 맞는 지문. 4번 시장을 좁게 정의할수록, 시장을 우리가 좁게 정의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 시장을 세분화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용도에 따라 세분화시켜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세분화하자. 용도에 따라. 그러면 이 세분화된 시장, 주거용 부동산 시장 안에 이 세분화된 시장 내에서는 동질성이 어떻게 돼? 전체보다는 동질성이 커지죠. 그럼 대치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탄력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익 가격 탄력성은 더 커지게 된다.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은 뭐다? 탄력적이다. 시험 문제는 가끔 문제 풀려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는 비탄력적이지만 어떻게 돼요? 용도별로 세분화할수록 탄력적이 된다.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세분화되면 동질성이 커져서 대체가 높아져요. 자, 5번 용도의 전환의 가능성이 클수록, 용도 전환에 대한 규제가 작을수록 용도
바꾸기가 쉽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 및 공급의 가격 달라서 모두 기존보다 더 탄력적이 돼.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의 전환이 쉬울수록 규제가 적을수록 이동하기가 쉬우니까 탄력적이 된다. 여러분 공급이 어려우면요 비탄력적이 되고요. 공급이 쉬워지면 탄력적이 돼요. 항상 염두에. 그래서 우리 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건축의 인허가 이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이 어렵죠. 그럼 비탄력적이에요. 말을 좀 돌려서 출제도 많이 하니까 주의해 두시면서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7번에 거기에 1번 볼까요? A 부동산은 가격에 대해 수요 탄력성 뭐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 분자는 뭐다? 수요량인데 A 부동산의 가격, 분모가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5% 상승하였더니 수요량은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를 했는데 문제는 5분의 2죠. 수요 가격이 탈선 하여튼 양수의 절대값으로 들어가니까 음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다? 5분의 4, 0.4. 0.4는 1을 기준했을 때 1보다 작으면은 비탄력자. 비탄력자. 자, 그래서 1번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이 되겠죠. 1번 맞는 지문. 자, 2번과 3번 지문으로 갑니다. 자, 니은 보십니다. 비부동산. 자, 관련해서 자, 소득이 20% 증가하자 비부동산의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비부동산의 수요량이 10% 증가했다. 자, 2번, 3번을 보면 이건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자극을 주는 소득은 뭘로 가죠? 분모.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는 비부동산의 수요량의 변화율. 하여튼 자극을 주는 소득은 뭘로 간다? 분모로. 자, 이때 소득이 몇 프로 됐어요? 지금 20% 소득이 증가하자 비부동산의 수요량은 10% 뭐했다? 증가했다. 자, 이때 화살표 우리는 잘 보세요. 화살표.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다?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입니다. 변동 방향 항상. 이때 2분의 1이니까 얼마? 0.5. 0.5는 0보다 크죠. 자,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비부동산은 무슨 상품? 정상제. 정상제. 2번, 3번 맞는 지문이고, 자, 4번, 5번으로 갑니다. 자, 4번, 5번은 수의 교차 탄력성을 말합니다. 상품 두 개가 뜨면은 교차 탄력성. C, D가 나오니까, 자, 여러분, C. 부동산에 있어서 분모는 자극을 주는 뭐죠?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분모는 자극, 분자는 반응. 예? 그래서 뭐죠? 여기는 D죠. D 부동산. 이렇게 상품이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나오면 뭐다? 교차 탄력성. 자, C 부동산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D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냐? 자, C 부동산 가격이 또 5% 한다? 상승하자. D 부동산 수요량은 몇 프로? 10% 감소했다. 자, 또 화살표 보세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고 5분의 10이니까 얼마? 2. 수의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는 0보다 작으니까 C와 D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은 보완제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럼 보완관계는 프림 수요도 감소한다. 그 말입니다. 4번 정답.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 좀 쉬운 거고요.
여러분 두 개를 가격 소득을 섞든지 가격 교차 섞든지 아니면 소득 섞든지 그런 형태의 문제 출제를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 두시면서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8번.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자,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기업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게 단기거든요.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 부동산에서는요.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단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도 어떻게 돼? 단기에는 공급 곡선이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도 불변이야. 가격도 변화가 없지. 공급이 변화가 없는데. 근데 장기로 가면 달라지죠. 자, 장기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급이 증가해요. 그러면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뭔다? 증가하죠. 그래서 가격은 장기로 가면 뭔다? 하락을 하죠. 4번 정답.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불규칙적이에요. 네?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 2번 타성의 형상은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부동산 경기 정점과 적점의 격차. 여러분 시험 문제 그 2번이요 26회도 출제했고요 29회도 또 출제를 한 지문이잖아요. 항상 자, 일반 경기 변동에 있어서 이 정점과 이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진폭. 그럼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은 작아요. 근데 부동산 경기일 때는 호황. 호경기에는요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아요. 또 불경기일 때는 거래는 극히 저조를 하고 가격 하락폭도 커요.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저점 바닥은 더 깊게 나타나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부동산은 뭐다? 일반 경기 변동보다 더 크다. 이 지문이 26회 9회 출제도 했죠. 일반 경기 변동보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이 크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2번 정답. 3번 부동산 경기의 회복 국면에서 자, 회복 국면을 보면 이런 형태로 가겠죠. 자, 이런 변동을 무슨 변동이라 하면 순환적 변동. 자, 이 순환적 경기 변동은 지금 우리는 번지와 미첼이라는 학자에서 지금 4개의 순환 국면으로 분류하는데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회복 시장의 국면 그리고 우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하는 상향 시장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래가 한산해지는 후퇴시장, 후퇴시장이 가속화돼서 일반 경기에 불황에 해당하는 하향시장의 국면. 자, 요거는 가격이 상승하는 확장, 팽창 국면. 요건 가격이 하락하는 수축, 위축 국면으로 볼 때, 자, 이쪽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확장 국면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 뭐가 중시? 매도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 그래서 3번의 회복 국면에서는 뭐가 중시한다? 매도자를 중시합니다.
그 매수, 숫자가 빠졌네. 매수자보다 매도자를 중시. 매도자 중시라는 거 항상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겨울에는 봄, 가을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죠. 여러분 땅이 오니까 뭐 건축하기도 어렵고 이사도 잘 안 가죠.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둔화되는데 이것은 매해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 매해 발생하죠.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변동. 계절적 변동. 4번은 계절적 변동. 자, 5번 볼까요? 과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주택 경기가 하강을 한다. 이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을 뭐라고 하죠? 무작위적 또는 불규칙, 우발적인 변동이라고 해요. 예, 무작위적, 불규칙, 우발적인 변동. 뭐에서 나타난다? 예기치 못한 사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어디 있어요? 저 부동산 이제 중개사 따면 이제 여러분 요거 관심 많이 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지금? 예?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는 도시마다 다르고 도시 안에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다.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예? 그래서 도시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요 요즘 핫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예? 전라남도 광주, 예? 대구 2개 핫하고요. 요즘 대전도 좀 올랐어요. 대전 그리고 서울 쪽이 핫합니다. 광명도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방송 믿으면 안 돼. 예? 그 방송 믿는 사람 다 정부에 아부하는 사람이라서요. 좋은 말만 해. 나쁜 말은 안 해. 네?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방송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가면은 돈 버는 거야. 여러분 항상 그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요. 그 내면을 봐야 돼요. 항상 정부의 아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표를 막 조작을 해요. 여러분 부동산 가격 다시 뭘로 간다? 지금 상승 국면으로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올해 낼 것 같아 또 10번 이제 거미줄 모형인데 A 부동산 시장이 나왔어요. A는 어떻게 간다? 자, A 부동산 시장을 봤더니 3P는 500 마이너스 5QD 그리고 또 5P는 300 플러스 6QS 항상 앞에 숫자가 있으면 나눠줘야 돼. 앞에 숫자가 있죠? 그럼 다 나눠버려야 돼. 양변을 이제 나눈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얼마? P는 3분의 얼마? 500 마이너스 3분의 5 QD. 자, 여기는 또 5로 나눠야겠죠? P는 얼마? 60 플러스 5분의 6 QS. 자, 여러분이 우리가 보면은 이런 얘기거든요. 가격은 무슨 축? Y축. 예? 그럼 Y축이거든요. 그럼 Y이 꼬르 A 플러스 BX일 때 가격이 지금 얼마? Y축. 그러면 X는 무슨 축? Q.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요 앞에 있는 요 B가 바로 뭐다? 기울기를 보는 건데, 자, 기울기를 봤을 때 지금 요게 기울기란 얘기죠. 기울기는.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수요가 크죠. 그럼 수요가 크면 그래 보면 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이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이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뭘로?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죠. 요 균형 상태를 계속 벗어나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발산형. 그래서 A는 발산형의 그래프. 자, B로 갑니다. B. 자, 비부동산 시장 가면 B는 EQD. EQD는 얼마? 400 마이너스 3P. 또 3. QS는 얼마? 100 플러스 얼마? 4P. 또 양변에 뭐를? 또 앞에 2로 나눠주면 얼마? QD는 200 마이너스 2분의 3P. 이건 또 QS는 얼마? 3분의 100 플러스 3분의 4P. 이때 Q가 Y축이 아니죠? P가 Y축인데 이럴 때는 이게 뭐냐? 이런 우회하고 다른데 이때 요 앞에 있는 게 뭐냐? 탄력성이야.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 역관계. 요거 바꿨잖아요. PQ를 바꿔버렸잖아요. 역관계야. 그럼 앞에 P 앞에 있는 요게 뭐냐면요. 탄력성인데 예? 탄력성,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를 씌우면 돼요? 절대값 씌우면 되고 여기는 얼마? 3분의 4. 어리가 크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커요.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만하죠? 수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완만하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자, 이때 요 불균형이 점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뭘로 들어가죠? 예, 수렴하죠. 그래서 이건 무슨 형태? 수렴형. 자, 여기는 기울기고 여기는 뭐다? 탄력성이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정답. 자, 11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부동산 시장은 소유권을 할당, 배분하고 자원 공간 배분이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가격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 1번은 자원 배분의 기능입니다. 2번 부동산 시장은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공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이에요.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번 정답이고 3번 부동산에 대한 법적 제한은 또 시장에서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부분 시장별로 자,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하지 못하니까 어떤 적은 초과 수요 상태, 어떤 적은 초과 공급의 상태가 지속이 돼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부동산 거래가 비공개되는 것은 개별성의 특성이죠. 개별성으로 인해서 거래의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하였죠. 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또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정답.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요. 정보가 불안전하면 다 무슨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2번 정답이죠. 자, 12번 문제 잠시 쉬고 자겠습니다.